안녕하세요. 거시경제와 부동산을 공부하는 이름작가입니다. 오늘은 이름작가가 23년 하반기 부동산의 대세 상승장을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23년 8월 18일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황다그룹이 뉴욕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기사가 보도되자 부동산 단톡방부터 각종 폭락이들의 유튜브에는 중국 부동산 파산으로 인해 전 세계 위기가 온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기사마다 위와 같은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어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잘 모르는 무주택자들은 또다시 집을 사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름 작가의 부국모에 계신 분들이라도 저의 글을 보시고 부디 부동산 폭락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름 작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모두가 아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며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금융위기는 터지지 않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친미 국가로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일본과의 관계도 역대급으로 좋은데요.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은 현재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탄탄한 협력 관계 속에서 경제 상황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부디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한다, 한국 부동산 폭락이 온다와 같은 선동 기사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거래량만 봐도 다들 아시겠지만 7월과 8월은 부동산 비수기입니다. 23년 들어 부동산 거래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 기준 7월 달에도 3,500건 가까이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 들어 싼 가격의 급매물은 줄어들고 있으며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신고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급매는 자취를 감추고 신고가는 늘어날 것이며 가격이 싼 구축들까지 온기가 퍼질 것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2년의 하락장은 진정한 하락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작가는 왜 22년 하락장이 진정한 하락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직거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3년 8월 19일 서울 마곡의 부동산 거래 현황입니다. 마곡 엠벨리 7단지 거래 금액은 최고가 16억의 61% 수준인 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족 간의 직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거래로는 마곡 엠벨리 9단지가 최고가 11억 8천만 원이 104% 수준인 1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둘 다 서울의 마곡인데 어느 곳은 신고가를 쓰고 어느 곳은 60%대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서울 마곡의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신고가의 80% 수준으로 거래가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이나 KB지수로는 서울 마곡은 신고가인 104%와 직거래인 61%가 합쳐진 평균값 80%로 보도가 되기 때문인데요.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61%로 거래가 된 것은 직거래로 통상 가족 간 거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직거래는 실제 매매가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이유는 양도세로 인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많을 때는 직거래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지만 거래가 적을 때는 직거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위 표는 22년 서울의 부동산 거래 현황인데요. 연평균 서울의 거래량은 6천 건인데 비해서 10분의 1 토막으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직거래는 꾸준히 적게는 100건에서 많게는 200건은 항상 나오는데요. 전체 거래량이 줄다 보면 직거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일 때 직거래가 200건이면 3% 정도의 영향을 받지만 22년도와 같이 거래량이 600건일 때 직거래가 200건이면 30%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직거래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부동산의 하락률이 높아지는데 따라서 22년도의 하락률이 40%에서 50% 정도 나온 거는 직거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10배 정도씩 높아진 상황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직거래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통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폭락이 온 겁니다. 그것을 부동산 유튜버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아포유나 이름작가 같은 부동산 팩트를 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주택 가격 전망 심리지수는 61까지 폭락을 하고 부동산의 분위기는 더욱 암울해집니다. 이것이 2022년 부동산의 흐름인데요.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잘못된 것은 빠르게 정상화됩니다. 23년 들어 부동산의 심리는 살아나고 있으며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3년 들어 금리는 꾸준히 올라서 역사상 최고 수준의 금리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정말로 부동산이 대세 하락장이라면 지금과 같은 신고가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1998년 IMF나 2008년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건 지방이든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반등이나 신고가는커녕 1년간 모든 부동산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금리가 내려가지도 않았고 고금리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신고가는 늘어나고 온기는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레미콘 가격은 5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올랐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것입니다. 시멘트 가격은 어떤가요? 시멘트 가격 역시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10% 오를 때마다 건설사의 영업이익이 14% 이상 하락한다고 하는데요. 시멘트 가격이 5년 사이에 2배가 올랐으면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도 5년 사이에 70%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건설사도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는 공급이 안 된 것이고 분양가를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23년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온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23년 8월 말인 현재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전세 물량은 연초 대비해서 모두 줄었습니다. 즉 역전세난이 아니라 전세난이 온 것이고 앞으로 전세 가격은 더욱 오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택의 공급량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예정인데요. 서울의 경우 적정 수요량이 5만 건인데 반하여 23년부터 27년까지 수요량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공급량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 금리까지 내려간다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과 빌라, 생수까지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름작가는 예측합니다. 이름작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금리와 상관없이 23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의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며 만약 금리가 인하되기라도 한다면 부동산의 대폭등이 시작됩니다. 부동산 대폭등 시작 시 정부의 아파트 규제가 시작될 것이며 아파트 규제 시 그 온기는 오피스텔과 빌라, 생수 등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파트 투자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생수 투자자들 모두 힘내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